with other players. Then during the game, we understand that was not in both games. That was not a good moment to making him play some minutes. 파울로 벤투 감독은 끝내 이강인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7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카메룬과의 평가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최종 점검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날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전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황의조가 벤치에서 출발했고 김민재와 센터백 조합을 꾸린 김영권도 벤치에서 대기했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작은 정우영 대신에 손준호가 선택을 받았고 김문환이 윤종규 대신 오른쪽 풀백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이강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의 활용법을 고민한 것 같은데 왜 출전시키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지 다른 선수로 플레이하기로 결정했을 뿐이라며 경기 중 팀에 어떤 선수가 필요할지 경기 흐름에 따라 분석했고 분석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했으며 전술적, 기술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팀에 대한 질문보다는 선수 개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9월에 치른 두 경기 모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기에는 좋은 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이강인을 외면한 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측면이었고 이강인을 기용한 전술을 쓸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코스타리카와 카메룬과의 평가전 두 경기는 경기 양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23일 맞붙은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전반 황희찬의 선취골로 앞서 나갔지만 전반 막판 동점골을 헌납하여 1대1 동점인 상태로 후반을 맞았고 후반 63분에는 코스타리카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력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낮은 상대를 대상으로 한 전술을 사용해 스코어와는 상관없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7일 펼쳐진 카메룬전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하듯 진영을 많이 내린 상태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전반 35분 터진 손흥민의 헤딩골로 경기 주도권을 잡은 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지키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벤투 감독의 말대로 따지면 쫓기는 입장과 도망쳐야 하는 입장 어떤 상황에서도 이강인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수 기용은 전적으로 감독의 재량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켜봐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대표 감독들이 한두 경기에서의 부진 때문에 경질되는 경우가 많았고 98 프랑스 월드컵 때는 네덜란드전의 참패로 인해 월드컵 도중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독을 믿고 지켜봐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과 계약한 4년이란 기간을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한국의 최장기 사령탑이 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객관적 잣대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축구와 선수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어설픈 의리나 인정이 아닌 오로지 냉철한 프로의식과 객관적인 잣대로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선수 기용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벤투어의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편향된 선수 기용입니다. 이것을 좋게 본다면 선수에 대한 믿음이겠으나 다르게 본다면 폼이 더 좋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폼이 떨어진 기존 선수를 고집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그가 단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여서가 아닌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Of course, they need to show their quality, their talent, their wish and desire to make the things well. But that kind of things depends a little bit more from what they make in the club than what they make in the national team. To come to the national team, it's important. They have opportunities in the clubs, and some of them have, and some of them they don't have too much, even if they already were with us. It's not easy to observe one player
when he play 10, 15 minutes, 20 minutes, and he comes out every time, regardless the result, regardless the performance. So it's really difficult to observe that kind of players, and I think that sometimes is what I feel. It's not easy to be a young player in Korea. So I think that sometimes they are wishing to that they get older a little bit faster in order to have more opportunities. 이 인터뷰는 벤투 감독이 카메룬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인데요. 벤투 감독은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소속팀에서 먼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에서 중용받고 있는 작은 정우영은 소속팀 SC 프라이부르크에서 일본의 도안 리츠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이번 시즌 도움을 1개만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한솥밥을 먹게 된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과 황의조도 팀 내에서 완벽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벤투에서 빠지지 않는 선수들이고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 현재 가장 자리가 위태로운 황희찬 또한 벤투 감독에게 끊임없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소속팀 마요르카가 치른 6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팀이 기록한 6득점에서 무려 60% 이상을 직접 관여한 이강인이 보여준 게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어린 선수로 뛰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강인을 제외하는 이유를 한국의 분위기 탓으로도 돌리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2001년생으로 22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박지성과 이천수, 최태욱 또한 22살이었고 23살의 차두리, 24살의 현영민, 송종국, 설기현 등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김남일, 이영표, 안정환, 최성용, 이일용, 최용수, 윤정환, 이민성 모두 현재의 손흥민보다 어린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비판받는다고 해서 그 비판을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돌리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축구선수로선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쉽긴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소속팀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강인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경기장을 밟지 못했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17시간이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날아왔습니다. 만약 벤투 감독의 머릿속에 이강인이 없었다면 여론이 아무리 이강인을 뜨겁게 외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진짜 소신이 아니었을까요? 한국과 스페인의 거리는 K리그 어린 선수에게 경험 한번 해보라며 소집하는 그런 가벼운 의미의 호출처럼 납득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